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고구마를 건강식이라고 믿고 매일 먹었는데 혈당이 오히려 더 올라갔다는 분들 실제로 계십니다. 반대로 감자는 살찌는 음식이라고 멀리 했는데 몸이 오히려 가벼워졌다는 분들도 있어요. 도대체 뭐가 맞는 걸까요? 고구마가 정말 더 좋은 음식일까요? 아니면 감자가 오히려 내 몸에 맞는 음식일까요? 먼저 안심하셔도 됩니다. 고구마도 감자도 다 좋은 음식입니다. 문제는 음식이 아니에요. 누가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문제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딱 하나는 분명해집니다. 나는 고구마 체질인지 감자 체질인지 말이죠.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영상은 크게 5개 파트로 구성됩니다. 혈당 비교, 영양소 분석, 효능 차이, 그리고 제대로 먹는 방법까지. 특히 20분 이후 나오는 실전 활용법은 바로 오늘부터 적용하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잠깐 숫자 하나만 보고 가시죠. 고구마와 감자 100g 기준으로 칼로리 차이 아세요? 고작 20에서 30칼로리밖에 안 납니다. 고구마는 약 130칼로리, 감자는 약 100칼로리 정도예요. 근데 몸의 반응은 완전히 갈립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1강, 혈당부터 다릅니다. 자, 먼저 혈당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고구마는 달잖아요? 그럼 혈당이 더 빨리 오를까요?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혈당은요, 난로에 불 붙이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구마는 불이 천천히 붙지만 오래 타는 장작이에요. 감자는 불이 빨리 붙고 금방 꺼지는 종이 같은 거죠.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고구마의 GI 지수는 약 55 전후입니다. 감자의 GI 지수는 70 이상이고요. 삶은 감자는 약 78, 구운 감자는 85, 으깬 감자는 무려 90까지 올라갑니다. GI 지수가 뭐냐면요, 혈당이 얼마나 빨리 오르는지 보여주는 숫자예요. 높을수록 혈당이 급격하게 오릅니다. 참고로 55 이하면 저GI, 56에서 60분은 중GI, 70 이상은 고GI로 분류됩니다. 그럼 GL 지수는 아시나요? GL은 글라이세믹 로드라고 해서 실제로 먹는 양을 고려한 지수입니다. 고구마 한 개, 대략 150g 정도를 먹으면 GL이 약 17 정도 나옵니다. 감자 한 개 같은 양을 먹으면 GL이 약 26 정도 나와요. 이것도 감자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갈림길이 생깁니다.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 당뇨 전 단계이거나 다이어트 중이신 분들은 당연히 고구마가 유리해 보이죠? 맞습니다. 일단은요. 그런데 혈당 수치만 보고 판단하면 반은 틀린 이야기가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장과 췌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이건 조금 있다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혈당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인슐린 반응이에요. 고구마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니까 인슐린도 천천히 분비됩니다. 감자는 혈당이 빨리 오르니까 인슐린이 급하게 분비되고 그 다음에 급격히 떨어지면서 배고픔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이게 바로 감자 먹으면 금방 배고파진다는 이유입니다. 2강, 영양소 비교. 자, 이제 영양소를 비교해 볼게요. 칼로리만 봐서는 안 됩니다. 고구마 100g 기준으로 보면요, 탄수화물이 약 30g, 단백질 1.6g, 식이섬유 3g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A가 정말 압도적이에요. 하루 권장량의 384%나 됩니다. 비타민 C는 하루 권장량의 33% 정도, 칼륨은 337mg 정도 들어있어요. 특히 이 비타민 A가 눈 건강, 피부 건강, 면역력에 엄청 좋습니다. 감자 100g 기준으로는요, 탄수화물이 약 17g으로 고구마보다 적어요. 단백질은 2g으로 조금 더 많고 식이섬유는 2.2g 정도입니다. 비타민 C는 하루 권장량의 32%로 고구마와 비슷한 수준이고요. 칼륨이 425mg로 고구마보다 많습니다. 비타민 B 직구도 하루 권장량의 21% 정도 들어있어요. 감자의 칼륨 함량이 더 높다는 게 중요한데요.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서 부종 완화에 정말 좋습니다. 운동 후에 감자가 좋다는 이유도 이 칼륨 때문이에요. 그럼 식이섬유는 어떨까요? 고구마가 조금 더 많긴 하지만 큰 차이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식이섬유의 종류입니다. 고구마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많아서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요. 변비 있으신 분들한테 고구마가 좋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감자는 수용성 식이섬유도 함께 있어서 위장을 보호하고 포만감을 줍니다. 미네랄 비교도 해볼까요? 고구마에는 칼슘, 철분, 망간이 풍부하고요. 감자에는 칼륨, 마그네슘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운동 후 근육 회복에는 감자가 조금 더 유리해요. 칼륨이 근육 경련을 예방하거든요. 3강, 효능은 방향이 다릅니다.
자, 이제 효능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변비 때문에 고구마 드신 분들 많으시죠? 고구마는요, 식이섬유가 정말 풍부합니다. 장 운동을 도와주고 배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게다가 고구마에 들어있는 얄라핀이라는 성분이 장 속 유익균을 늘려줍니다. 그래서 장 기능이 약한 분들한테는 고구마가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고구마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특히 자색 고구마는 안토시아닌이 엄청 많아요. 이게 노화 방지, 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피부 미용에도 좋고요. 그런데 위가 약한 분들은 왜 감자를 찾을까요?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감자는요, 알칼리성 식품이에요. 위산을 중화시키고 위 점막을 보호해줍니다. 그래서 속쓰림이 있거나 위염이 있는 분들한테는 감자가 오히려 더 좋아요. 실제로 민간요법으로 감자즙을 마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감자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감자에는 비타민 비릭스가 풍부합니다. 이게 신경 전달 물질 생성을 도와서 스트레스 완화, 우울감 개선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칼륨이 많아서 혈압 조절에도 좋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감자는 살 빼는 음식이 아니라 속을 달래주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음식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대부분 실수하세요. 효능만 보고 무작정 먹다가 뒤에서 말씀드릴 이유 때문에 탈이 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게 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4강 반전, 독이 되는 순간. 자, 이제 핵심입니다. 고구마 이렇게 드시면 문제가 됩니다. 첫 번째, 공복에 단독 섭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고구마 하나만 먹고 나가시는 분들 계시죠? 이거 위험합니다. 고구마의 식이섬유가 빈속에서는 위벽을 자극할 수 있어요. 속쓰림, 가스 차는 느낌,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과도한 양입니다. 건강식이니까 많이 먹어도 되겠지? 아닙니다. 고구마도 탄수화물입니다. 하루에 200g 이상 먹으면 오히려 혈당이 쌓이고 칼로리도 과다 섭취가 됩니다. 세 번째, 밤 늦게 먹는 겁니다. 밤에 출출해서 고구마 쪄 먹는 거. 장에는 좋을 수 있지만 혈당은 급격히 올라갑니다. 특히 저녁 늦게 먹으면 그 당이 지방으로 축적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번째, 껍질째 먹을 때 주의해야 합니다. 고구마 껍질에 영양이 많다고 껍질째 먹는 분들 계신데 반드시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농약이나 흙 속 중금속이 껍질에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감자는 괜찮을까요? 천만에요. 감자도 이렇게 먹으면 독입니다. 첫 번째, 튀김입니다. 감자튀김, 감자전, 기름에 튀기는 순간 GI 지수가 폭발합니다. 게다가 고온에서 튀기면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으깬 감자입니다. 으깨면 소화가 빨라지고 혈당도 빨리 오릅니다. 메시드 포테이토 좋아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해요. 세 번째, 싹이 난 감자입니다. 감자에서 싹이 났거나 초록색으로 변했다면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솔라닌이라는 독소가 생성되어 복통, 구토, 설사를 유발합니다. 네 번째, 식은 감자를 다시 데워 먹는 건데요. 이건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고구마든 감자든 조리법과 먹는 방식이 잘못되면 순식간에 당 폭탄이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게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갈립니다. 약이 될지 독이 될지 집중해주세요. 5강 해결책, 궁합과 먹는 법. 자, 이제 해결책입니다. 고구마를 먹을 때는 절대 혼자 먹지 마세요. 같이 먹으면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단백질이에요. 달걀, 두부, 닭가슴살 같은 거요. 그리고 지방을 소량 넣으면 좋습니다. 견과류 한 줌, 아보카도 이런 거요. 이렇게 먹으면 혈당 상승이 훨씬 완만해집니다. 왜냐하면 단백질과 지방이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거든요. 실제 조합 예시를 들어볼게요. 고구마에 삶은 달걀 2개를 곁들여 드시거나 고구마에 그릭 요거트를 곁들이거나 고구마에 아몬드 한 줌을 같이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먹으면 포만감도 오래가고 혈당도 안정적입니다. 고구마 먹는 최적의 타이밍도 알려드릴게요. 아침보다는 점심이 좋습니다. 운동 전 1시간에서 2시간 전도 좋아요. 천천히 에너지를 공급하니까요. 감자를 먹을 때는 이것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식초입니다. 감자 샐러드에 식초 뿌려서 드세요. 식초의 초산이 혈당 상승을 20에서 30% 억제합니다. 발사믹 식초, 사과 식초 다 좋아요. 두 번째, 채소와 함께 드세요. 감자 먹을 땐 채소를 같이 드시는 겁니다. 식이섬유가 혈당을 잡아줍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샐러드 등등 뭐든 좋습니다. 세 번째, 식혀서 먹기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감자는 식힌
식힌 뒤 먹으면 저항성 전분이 늘어납니다. 저항성 전분은 소화가 천천히 되고 혈당도 천천히 오르고 장 건강에도 좋아요. 그래서 감자는 따뜻할 때보다 식었을 때가 더 좋습니다. 저항성 전분을 활용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감자를 삶거나 쪄요. 그리고 냉장고에서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 식힙니다. 그 다음에 차갑게 먹거나 살짝만 데워서 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GI 지수가 78에서 50대로 떨어집니다. 엄청난 차이죠? 체질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장이 약한 분들은 고구마를 드시되 단백질과 함께 드세요. 위가 약한 분들은 감자를 삶아서 식혀서 드세요. 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은 양보다 방식을 바꾸셔야 합니다.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감자로 칼륨을 보충하시고요. 피부가 신경 쓰이는 분들은 고구마로 비타민 A를 챙기세요. 음식은요, 경쟁이 아닙니다. 역할 분담입니다. 고구마가 좋다, 감자가 좋다가 아니라 내 몸 상태에 따라 선택하는 겁니다. 6강 실전 활용법. 자, 이제 실전입니다. 바로 오늘부터 해드실 수 있는 방법들 알려드릴게요. 먼저 고구마 활용법입니다. 첫 번째는 혈당을 안정시키는 방법인데요. 고구마를 찌시신 다음에 으깨서 한 입 크기로 뭉쳐주세요. 그리고 그릭 요거트를 곁들이고 아몬드 슬라이스랑 시나몬 가루를 약간 뿌려주시면 됩니다.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정말 완벽해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 다 들어있고 혈당도 천천히 올라갑니다. 두 번째는 고구마 샐러드인데요. 고구마를 큐브 모양으로 잘라서 삶아주세요. 그리고 식힌 다음에 삶은 달걀이랑 방울토마토랑 섞어주시고요. 올리브 오일이랑 발사믹 식초로 드레싱하면 됩니다. 점심 한 끼로 정말 든든해요. 세 번째는 고구마 스무디입니다. 찐 고구마 100g 정도에 무가당 아몬드 우유 200ml 넣으시고 바나나 반 개랑 아몬드 버터 한 스푼 넣어서 갈아주시면 됩니다. 운동 전 1시간 전에 마시면 에너지가 천천히 공급돼서 좋아요. 이제 감자 활용법입니다. 첫 번째는 저항성 전분을 활용한 감자 샐러드예요. 감자 3개를 삶아서 냉장고에서 하루 정도 식히세요. 그리고 큐브로 자른 다음에 오이, 양파, 삶은 달걀이랑 섞어주시고요. 사과 식초 2스푼이랑 올리브 오일 1스푼으로 버무리면 됩니다. 점심 도시락으로 최고예요. 두 번째는 허브 베이크 감자입니다. 감자를 통째로 오븐에 구워주세요. 200도에서 40분 정도요. 그 위에 로즈마리랑 타임 같은 허브랑 마늘을 올려주시고요. 구운 다음에 식혀서 먹으면 GI 지수가 낮아집니다. 세 번째는 감자 브로콜리 스프예요. 감자 2개랑 브로콜리 1송이를 삶아주세요. 그리고 우유나 두유 200ml랑 같이 믹서에 갈아주시고요. 양파랑 마늘로 간을 하면 됩니다. 위가 약한 분들한테 강력 추천합니다. 7강 궁금증 해결 Q&A.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들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이어트 중인데 둘 중 뭐 먹어야 하나요? 고구마가 조금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식힌 감자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양과 조합입니다. 두 번째, 당뇨 환자는 둘 다 피해야 하나요? 아니요, 먹어도 됩니다. 단 고구마는 단백질과 함께 드시고 감자는 식혀서 드세요. 그리고 혈당을 체크하면서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아이들은 어떤 게 더 좋나요? 둘 다 좋습니다. 성장기 아이들은 고구마로 비타민 A를 보충하고 감자로 칼륨을 보충하세요. 다만 튀김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운동 전으로 뭐가 더 좋나요? 운동 전에는 고구마가 좋아요. 천천히 에너지를 공급하니까요. 운동 후에는 감자가 좋습니다. 칼륨 보충이랑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되거든요. 다섯 번째, 고구마 껍질, 감자 껍질 먹어도 되나요? 고구마 껍질은 깨끗이 씻으면 드셔도 됩니다. 감자 껍질은 초록색 부분은 꼭 제거하세요. 여섯 번째, 매일 먹어도 괜찮나요? 고구마는 하루 100에서 150g 정도, 감자는 하루 150에서 200g 정도 드시면 됩니다. 단 매일 같은 것만 먹지 말고 번갈아 드세요. 일곱 번째,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어도 되나요? 가능하긴 하지만 찌거나 삶는 게 영양소 보존에 더 좋습니다. 전자레인지 사용하실 거면 랩에 구멍을 뚫어서 수분을 유지하세요.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하나는 분명해졌을 겁니다. 고구마가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감자가 무조건 나쁜 음식도 아니라는 것. 문제는 늘 같았습니다. 내 몸인데 남의 기준으로 먹어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혈당은 음식이 아니라 먹는 방식이 결정합니다. 둘째, 장에는 고구마, 위에는 감자입니다. 셋째, 단독 섭취가 문제를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고구마 먹고 탈났어요. 나는 감자 먹으면 살쪄요.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몸의 신호를 무시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음식은요, 우리 몸을 시험하려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도와주고 틀리면 신호를 보낼 뿐이에요. 오늘부터는 고구마든 감자든
것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내 몸에 맞는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헷갈리는 음식 이야기 정리하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셔도 충분합니다. 구독은 필요할 때 다시 찾아오기 위한 표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고구마와 감자, 이제는 헷갈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